안녕하세요. 사회보장 현장의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입니다. 수백 페이지의 지침서, 매번 바뀌는 정책들, 알아야 할 건 많은데 시간은 늘 부족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슬기로울 정책 생활. 이번 시간에는 민과 관이 함께 지역복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20년 운영 지침에 대해 심층 학습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주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입니다. 운전 중에 혹은 서류 정리 중에 가볍게 들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현장 실무에서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아, 그렇죠. 당장 매일 마주하는 기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 협의체를 그저 행정기관을 보조하거나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바쁘다 보면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죠.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2020년 지침 자료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시면 이 조직이 우리 동네 복지의 실질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컨트롤 타워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컨트롤 타워. 확실히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민관과 공공의 자원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어내는지 그 기능적 진화를 오늘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심층 탐구 시간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요. 협의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또 왜 하는지 명확히 머릿속에 정리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우선 자료 서두에 등장하는 거시적인 관점부터 보겠습니다. 협의체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면서 3대 핵심 기능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아, 그 세 가지요. 협치, 연계, 통합. 네, 맞습니다. 과거 지침들에서도 꾸준히 등장했던 단어들이긴 한데요. 솔직히 약간 딱딱한 행정용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취자님들 이해하시기 쉽게 일상적인 비유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오, 어떤 비유죠? 일단 협치는 머리를 맞대는 두뇌 역할이고요. 연계는 지역사회의 혈관을 쫙 잇는 신경망, 그리고 통합은 이 여러 팔다리가 엉키지 않게 조율하는 몸통. 어떠신가요? 아, 두뇌, 신경망, 몸통.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하하, 다행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매력적인 포인트는 바로 그 몸통, 그러니까 통합 기능이 어떻게 재정의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통합 기능이요? 범위가 좀 달라졌나요? 네, 자료를 유심히 보시면요. 이 통합이 단순히 전통적인 보건이나 복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명확히 하고 있어요. 아, 복지 밖의 영역까지도요? 그렇죠.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심지어 환경까지요. 우리 삶을 둘러싼 다차원적인 영역과 연계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긴 요즘 현장에서 마주하는 위기들을 보면 원인이 딱 하나인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청년이 당장 전세 사기 같은 주거 문제에 직면하고 이게 또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로 번지잖아요. 네, 디지털 소외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협의체가 단순한 급여 지급처가 아니라 이 모든 영역의 칸막이를 허물고 자원을 통합하는 주체로 나서야만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현장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그 칸막이 허물기가 제일 험난한 과제거든요. 각 기관마다 규정도 다르고 예산 출처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지침이 연계 기능을 그토록 강조하는 겁니다. 각기 다른 기관의 서비스를 엮어낼 수 있는 강력한 네트워크 테이블을 깔아준 거죠. 진짜 그러네요. 자, 그럼 거시적인 그림을 봤으니 이제 무대를 시군구 단위로 좁혀서 볼까요?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에 따라 시군구 협의체가 정책 심의와 자문을 맡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입니다. 아, 4년 주기로 세우는 중장기 계획 말씀이시죠? 현재가 제5기니까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이 실행 중인 마지막 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이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적 특성이에요. 5기가 끝나는 해니까요? 네, 큰 그림으로 연결해보면 2026년은 단순히 5개 계획을 잘 마무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가올 제6기, 즉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밑그림을 치열하게 기획해야 하는 해거든요. 와, 5기의 마침표이자 6기의 첫 단추를 꿰는 해네요. 실무자분들 어깨가 되게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지금 지자체마다 5기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계실 텐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존 계획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서 숫자만 바꾸는 복붙의 유혹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아, 그 유혹 떨치기 쉽지 않은데요. 하하, 맞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의 폭발적인 증가나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취약계층 등장 같은 급변하는 구조를 6기 계획에 오롯이 담아내야 한다고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 수집부터 지표 설정까지 다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 협의체가 이런 거창한 중장기 계획만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료에 나온 심의 안건 예시들을 보니까 굉장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이 테이블에 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시던가요? 뭐랄까, 자활기금 융자사업 개선 방안이나 복지박람회 개최건도 있고요. 특히 기초연금이나 주거급여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면제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심의도 하더라고요. 네, 한 사람의 생계와 직결되는 아주 세밀하고 예민한 안건들이죠. 협의체의 책상이 얼마나 다양하고 치열한 안건들로 채워지는지 생동감 있게 와닿았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그 안건들의 스펙트럼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시군구 협의체는 지역복지의 기획자인 동시에 부정수급을 점검하는 담시자이기도 하고요. 아, 감시자 역할도 하네요. 네, 그리고 억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도 겸하는 겁니다. 환수제외 심의가 딱 그 예시죠.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환수해야 할 금액이지만 대상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도저히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행정의 잣대만으로는 기계적으로 환수 조치가 내려지겠지만 민간 전문가와 지역 대표들이 모인 협의체 테이블에서는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환수 면제를 권고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는 겁니다. 기계적인 행정의 빈틈을 메우는 인간적이고 전문적인 완충지대. 그게 바로 시군구 협의체의 진정한 기능이군요. 청취자 여러분의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특화된 안건이 테이블에 오르는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의 뼈대를 살펴봤다면 이제 정책이 현장과 직접 맞닿는 가장 뜨거운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최일선 파수꾼들이죠. 바로 읍면동 단위 지역 보호 체계입니다. 네, 전 이 부분 지침을 읽으면서 2020년 운영 한 해가 현장을 진짜 촘촘하게 짜려고 하는구나 체감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에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대거 투입하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복지통장님, 이장님들은 물론이고요. 제가 제일 감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편 지배원, 배달원, 가스 검침원 분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분들까지 이 인적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을 매일 누비시는 분들이죠. 네, 우리 동네에서 매일 마주치는 그분들이 바로 사회보장의 최전선에 계신 분들이었네요. 특히 혹서기, 혹한기 아니면 전염병 확산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이분들의 활동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엔진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인력만으로는 모든 문을 다 두드릴 수 없거든요. 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네, 그래서 민간의 눈썰미를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인 건데요. 여기서 지침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은 의도를 보셔야 합니다. 어떤 의도죠? 예를 들어 배달원이나 검침원 분들의 제보로 우편물이 막 쌓여 있거나 가스비가 체납된 위기 가구를 발견했다고 치죠. 네,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죠. 하지만 거기서 그친다면 그건 완전한 보호 체계가 아닙니다. 지침은 위기 가구를 발견해내면 관공서와 지역 내 공공 민간 기관들이 신속하게 모여서 읍면동 사례회의를 개최하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 단순히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 회의를 통해 공공의 긴급복지지원금은 물론이고 민간 복지관의 밑반찬 지원, 지역병원의 재능기부 같은 실질적인 자원을 끌어오고 연계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안전망이 작동하는 거네요. 관과 민이 톱니바퀴처럼 쫙 맞물려서요. 맞습니다. 찾는 것을 넘어 살려내는 것, 그게 바로 2026 지침이 요구하는 읍면동 협의체의 완성형 모델입니다. 찾는 것을 넘어 살려내는 것, 현장 실무자들이 매일같이 실험하는 본질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무적인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한 시군구 안에도 적게는 10여 개, 많게는 수십 개의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많은 읍면동 협의체들은 서로 어떻게 소통할까요? 다 고립된 섬처럼 운영되면 안 될 텐데요. 그래서 지침을 보면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라는 조직 구성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연 3회 이상 정기회의를 권장하고 있죠. 보니까 세 가지 조직 모형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시군구 대표협의체 바로 아래에 구성하는 모형, 네, 맞습니다. 둘째는 실무협의체 내에 구성하는 모형, 그리고 셋째는 아예 별도 분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모형이요. 청취자분들도 상상하기 편하실 것 같은데 이 모형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모형은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지리적, 행정적 특성에 맞춰 옷을 골라 입는 문제죠. 아, 지역 맞춤형으로요. 예를 들어 실무협의체 산하에 두는 두 번째 모형은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이 빨라서 행정적 지원을 디테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 연계가 복잡한 대도시에서 유리하죠. 그렇겠네요. 대표협의체 산하는요? 그 모형은 위원장 네트워크에 강력한 자율성을 실어줍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적극 참여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모형을 따라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자원 분포에 딱 맞는 모형을 진단해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조직 구조를 아무리 잘 짜놔도 결국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인지 2026년 지침에서 신설된 규정이 하나 눈에 확 띄었습니다. 읍면동 협의체 위원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말씀이시군요. 네, 연 6회 이상으로 대폭 강화됐더라고요. 솔직히 현장 실무자나 생업이 있는 민간 위원들 입장에서 연 6회 교육은 상당한 행정적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왜 이렇게 강제하고 있는 걸까요? 마주하는 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좀 더 복합적인가요? 훨씬 치명적이죠. 저장감박증이 있는 독거노인, 고리문둔 청년, 심각한 다중채무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 아무리 선의로 뭉친 위원들이라도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예고 없이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심리적 응급 조치를 해야 하는지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요. 아, 오히려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지침서나 매뉴얼만 던져주고 알아서 잘 발굴해달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연 6회의 교육은 단순한 소양 교육이 아닙니다. 현장 활동가들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하고 대상자를 구출해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대처법과 자원 매핑 기술 같은 실전적인 무기를 쥐어주는 필수 생존 훈련입니다. 와, 무기를 쥐어주는 생존 훈련.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민간 위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는 설명이 귀에 확 꽂힙니다. 부담스럽다고 피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최고의 복지 전문가로 양성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읍면동 단위의 촘촘한 그물망, 이게 우편 집배원이나 배달원 같은 지역 주민들의 선의와 협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네, 명예사회복지 공무원분들이죠. 이 체계가 계속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코 그분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이나 희생에만 기대어선 안 되겠죠. 맞아요. 본업도 있으신 분들인데요. 영웅들이 지치지 않고 현장 복지의 주체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는 이들에게 어떤 체계적인 지지와 동기를 부여해야 할까요? 정말 묵직한 화두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현장에 돌아가시면 이 점을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우리 동네 영웅들이 번아웃에 빠지지 않게 응원하고 지지하는 견고한 시스템을 고민하는 것, 그게 우리가 완성해야 할 진짜 협치인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오늘 2026년 협의체 운영의 명확한 지형도가 그려지셨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일 출근하셔서 챙기셔야 할 인사이트가 가득했던 시간이었네요. 지금까지 오늘 정책의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업무에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 지역만의 특색에 맞춰 현장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엑셀과 종이뭉치 대신 우리 지역 맞춤형 디지털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디위드를 찾아주세요. 행정을 레거시 시스템이 현장 돌봄의 완성은 디위드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실무 팁은 디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일의 복지 행정을 더 가볍게 만드세요.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디지털 파트너 디위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